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요 말소 기준 권리 네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흔하지 않는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있지요. 그런데 이 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가압류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구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이제 가압류, 등기 목적은 가압류가 되겠고, 등기 원인은 가압류 결정. 무슨 지방법원, 주로 카, 단, 그쵸? 카, 단, 그리고 이제 사건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친구한테 사실은 사기치는 거,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치는 경우도 있지만, 아는 지인들한테도 사기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친구에게, 야, 내가 부동산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부득이하게 처분을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제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이걸 처분하고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 현재 시세가 한 5억 정도 가는데 너에게 싸게 한 4억 주고 팔겠다. 그런 친구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누구한테? 을한테. 갑에서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를 통해서 이제 등기 신청하게 되면은 법무사가 이 등기부를 보고, 이거 가압류가 있는데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말소시켜야 되지 않냐 하고 당연히 말소를 시켜주겠죠. 가압류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법무사한테 가지 않고 이 갑과 을이 직접 친구지간이기 때문에, 야, 등록하는데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자 해서 판 사람 매도인과 을, 매수인이 직접 가가지고 등기 신청을 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은 계약서 없이 그냥 그렇죠. 계약서는 이제 매도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줘야 되는데, 계약과 동시에 이제 잔금을 다 치는 거죠. 얼마에? 을이 4억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을이 다음날 등기부를 연락해 보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바로 당일날 등기 신청한다고 해서 등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등기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접수 일자가 있고 접수 번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매매 일자하고 등기 접수 일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보니까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가압류가. 그래서 친구한테, 야, 이 가압류가 뭐냐? 걱정하지 마. 내가 시간 내서 이거 가압류 별거 아니니까 말소시켜줄게. 이런 상황인데, 친구가 말소를 시키지 않고 어느 날 연락이 두절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해외로 떠난 것이죠. 그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가압류를 말소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지금 현재 소유자는 을인데, 그렇죠? 그런데 전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 가압류는 내 가압류가 아니죠. 을의 가압류가 아니라 갑의 가압류입니다. 전 소유자 가압류입니다. 전 소유자 가압류.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경매가. 그래서 등기부를 또 연락해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딱 되는 거예요. 2024 타경, 경매 사건은 다 타경입니다. 5164 해가지고 등기부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갔는데, 채권자는 누구냐? 이 가압류권자입니다. 이 채권자. 즉 가압류권자가 혼합류 이행으로, 그러니까 이 가압류권자가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강제경매는 어떤 겁니까? 법원으로부터 받은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소 기준 권리는 뭐냐?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가압류가 말소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가압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 7가지 있었죠?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 이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다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누구라고요? 가압류권입니다. 가압류.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니까 소멸, 이것도 자동으로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소유권 상실.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다고, 원래 등기부는요 공시력은 있습니다. 공시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등기부를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력은 있는데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공시력은 있는데 공신력은 없다는 거예요. 공신력이 없다.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는데도 전 소유자,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을은 소유권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3자 다시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소유권 이전은 병이 된 거예요. 병이.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할 때 이런 압류라든가 세금 못 내가지고 나온 압류라든가 또 이런 개인 채권 채무 간에 가압류가 있다면 당연히 말소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작성했을 때 등기부를 열람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살 때 계약할 때도 등기부 열람하고, 중도금 지급할 때도 등기부를 열람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잔금 주기 전에 등기부 열람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잔금을 치러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동시 이행해라. 갑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을에게 넘겨주고 인감증명, 매도용 인감증명도 넘겨주고, 그리고 을은 넘겨받고 갑에게 잔금을 치르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법률용어로 뭐하냐?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행해라. 네가 매도인이 서류를 주지 않으면 매수인은 잔금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동시에 이행하자.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만약에 가압류가 있다면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압류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기록해야 됩니다. 매달 며칠자 가압류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말소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런 특약을 내셔야 돼요. 가압류를 말소해야 매수할 사람이 또 중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을은 완전히 갑으로부터 뭐 당한 거예요? 사기 당한 겁니다. 사기. 그래서 사기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도 있다. 아주 나쁜 친구죠, 이 갑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소유자 가압류라고 한다. 그러면 전소유자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제3자가 소유권 넘겨받았다면
2, 3자 을은 소유권이 상실된다는 것,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 병은 어떤 거 말소시키면 돼요? 이제 경매로 샀기 때문에 가압류 말소하고요,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 등기를 신촉탁 등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소 등기할 때 무슨 세금 낸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 한 건당 6,000원이 되겠고, 등록면허세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 20% 내니까 1,200원, 합계 7,200원, 등록면허세를 2건 납부하니까 14,400원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 국민주택 채권도 여러분 나중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